안녕하십니까. 만화 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42강 8 계약법 감론2의 임대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대차 중에 첫 번째 의, 임대차의 존속기간, 4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4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서 임차인의 권리까지 오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라는 것은 타인의 물건을, 임대차에서는 두 사람이 나요. 그 매매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하듯이 임대차에서는 이번에 값을 임대인이라고 할게요. 임대인, 임대하는 사람, 물건을 대여해 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물건, 매매에서는 권리, 재산권을 이제 이전하지만 임대차는 물건을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는 거. 자, 그리고 단순히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가를 꼭 받아야 돼요. 자, 이 값에 대해서 빌려서 쓰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차임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이라고 그래. 임차인. 자, 그러면 어떻게 계약이 되냐면, 임대인 갑은 자신의 물건을 임차인에게 첫째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어떤 수익, 이익을 얻을 수 있게 제공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에 대한 대가로 을은 뭘 지급한다? 그 차임이라고 합니다. 차임을 지급하는 거예요. 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차임 같은 경우는 돈도 가능하고 곡물 같은 것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규정이 되고, 월세 같은 거 다달이 내는 부동산 같은 경우, 월세,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월 단위, 토지 같은 경우는 1년 단위, 연 단위로 이제 차임을 지급하는데, 요게 임대차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이런 임대차는 역시 매매와 마찬가지로 쌍방이 합의를 건데요. 낙선계약. 그리고 어떤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계약서는 쓰지만, 그래서 불요실. 그리고 서로 채무를 줘. 갑은 물건을 제공해 줘야 되고, 을은 돈을 지불해야 돼. 차임을. 자, 그리고 유상계약. 서로 재산을 출연하는 겁니다. 자, 요렇고, 임대차의 목적은 반드시 물건에 하나입니다. 권리가 아니라 물건이라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 또는 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임, 물건에 대한 사용 대가로서의 차임 지급은 임대차에서 꼭 필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등기할 때도 차임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농지에 대한 임대차는, 우리나라는 농지는 경자 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민만이 농문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농지는 임대차가 금지되는데, 특수한 경우에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 임대차가 일부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농지에 대한 임대차는 금지된다. 자, 그리고 주거용 건물은, 이 물건이 주거용 건물일 때 을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음에 시간에 언제 배우겠지만, 제4편 민법 및 민사특별법 첫 번째 법이 민법에서 미처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 중에서 임대차 중에서도 주거용 임대차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민사특별법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 보호법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일단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최근에는 이 임대차 임차권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권리가 임차권이 물권화 된다고 그래요. 물권화. 물권처럼 순위를 갖고 일반 채권과 달리 등기된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라고 그러죠. 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를 바로 임차권의 무슨 화? 물권화라고 합니다. 임차권의 물권화. 임차권의 물권화라는 얘기는 제3자에게 임차권이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대항력 획득이에요. 대항력. 자, 대항력을 획득한 거예요. 자, 대항력을 획득하려면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내야 된다. 다만 일부 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나, 일부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는,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인도를 받고 그 주택을, 그리고 주민등록을 하면 그 주민등록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자동으로 형성이 돼요. 상가건물 임대차 역시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자 신청하면은, 등록 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대항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 대항력이 지금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항력이 어떤 힘을 갖고 있냐면, 자, 대항력이 지금 있는 상황에 이제 을이, 자, 여기서 갑이 병에게 부동산이라고 치자고, 이 물건을
양도, 매도했다는 얘기, 양도, 매도를 했어요. 자, 그럼 이미 을은 대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이 이제 너 내 집에서 방 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임대차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하고 계속 임대차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대항력이야. 이 대항력이 만약 선순위 대항력이라면 이 임차권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거야. 제1, 제2, 제3, 1번, 2번, 3번 저당권이. 그러면 설사 이 물건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은 물론 배당 신청해서 배당금을 다 받을 수도 있어요. 그전 배당 신청하고 가만히 있으면 낙찰 받은 사람이 이 임차인을 인수해야 돼. 즉 보증금도 돌려줘야 되고 나중에 그리고 이 임대차 기간 동안만큼은 계속 임대차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그 선순위 후순위가 그 임대차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물권화 된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임대차는 설사 이렇게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지상권이나 전세권과는 달리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 할 수 있다 없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마음대로 임대차를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대차 본인이 또 임대 주는 거죠. 그것도 임대인의 허락 없이는 할 수는 없습니다. 대항력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는 주지 않는다는 거. 물건하고 다른 겁니다. 그게. 자, 그럼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냐? 자, 존속기간.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우리 민법에서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최단은 그럼 있냐 없냐? 없어. 최단은 없어. 그냥 최장 20년. 자, 이 20년은 보장해 주는 거예요. 20년까지는 계약을 할 수 있는데 타법에서 민사특별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임대차잖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단이야. 요건 또 최단 2년을 무조건 보장을 해줘. 설사 주인하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에서 1년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법에 2년 돼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주장을 못해. 그냥 2년인 거야. 최단. 그러나 임차인은 우리 계약서 1년이잖아요. 나 집 나갈래요. 방 뺄래요. 보증금 주세요. 가능해. 그게 어느 한쪽만 편들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요게 2년이면 외우기가 편한데 요건 1년. 상가건물. 왜 1년일까? 머리가 빠른 사람들은 힌트가 있을 거예요. 우리 전세권 설정할 때 건물 전세권 1년이잖아. 1년 최다 보장해주는 거. 그게 기억이 나면 상가 건물 1년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이렇게 최단 기간을 보호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주택임대차나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는 최장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민법의 최장 20년을 준용한다. 근데 주택 20년 동안 남의 집에 사는 사람들 못 봤어. 길어야 4년이야. 길어야 한 번 더 연장.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한 번 터잡아 장사하면 최소 5년을 해야 마진 회전율이 생기니까 5년까지는 뭘 보장해준다? 5년까지는 갱신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 임차인이 말 안 하면 법정갱신되는 거고 나 한번 1년 더 장사하겠다고 5년까지 그러니까 4번을 갱신할 수 있는 거야. 보장해주는 거야. 주택임대차에서는 갱신 청구권이 없어요. 그냥 살다가 2년 되면 주인하고 계약을 하든가 아니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이사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이렇게 있고 단기 임대차라는 게 단기 임대차는 뭐냐면 처분권이나 이렇게 갑의 임대인처럼 토지 주인이나 뭐 부동산 주인, 물건의 주인이면 상관이 있는데 처분 권한은 없어. 관리할 권한은 있는데 뭐 부재자 관리, 재산 관리인이라든가 그런 어떤 뭐 대리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재산을 관리해. 재산을 팔 수는 없지만 관리해주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 이제 단기 임대차라고 그래서 그 10년, 5년, 그리고 3년, 6월 뭐 이렇게 우리 교재에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최장 기간 설정해서 임대해주고 임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 최장 20년 중에 가끔가다 최장 20년에 구애를 안 받는 거 2가지가 나와. 자, 구애. 최장에 구애를 받는다 안 받는다 어떤 제약이 없다는 얘기죠. 구애를 받지 않아. 어떤 경우에 임대차냐면 2개 다 토지 임대차야. 결론은 다 토지 임대차. 이것도 토지 임대차인데 견고한 건물
또는 기타 견고한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 임대차는 20년을 넘을 수도 있어요. 20년의 제약은 안 받고 식목, 나무를 키우는 거 있잖아요. 나무, 식목 또는 체염, 소금 채취하는 것, 이런 경우의 토지 임대차는 20년의 기간의 구애를 안 받아 30년을 정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임대차는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거기서 정한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는 다시 갱신을 서로 합의에 의해서 갱신을 하는데, 갱신은 10년을 넘지는 못해. 갱신은 10년을 넘지는 못해. 이 기간 안으로 계약 갱신을 잡아야 되고, 자, 2년 이상도 가는 또 10년, 또 10년 계속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토지 임차인의 경우에는, 자, 임대차에서 나중에 딱 권리하고 의무에서 배우겠지만, 임차인의 권리. 토지 임대차는 묘하게도 토지 임대차 판례에 의해서, 물론 임대차 규정도 민법에 있지만 보충되는 부분은 판례에 의해서 이 임대차가 이렇게 풍부하게 법률이 구성이 되는데, 지상권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지상권과 토지 임대차는. 그리고 건물 임대차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 전세 그러면 전세 등기 안 하고 전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다 임대차에, 그런 게 건물 임대차, 말만 전세지. 이런 거는 전세권하고 전세권의 규정이 많이 적용이 됩니다. 자, 요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이따 임차인의 권리에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만 알고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갱신 기간이 다 됐어. 임대차 기간이 다 됐는데, 보통 어떻게 이제 갱신이 되냐면, 존속기간, 임대차의 존속기간이에요. 본인들이 이렇게 결정을 딱 해놨어. 언제까지 임대차를 유지하기로 한다 라고 했는데, 자, 이제 존속기간이 됐는데 말없이 지나가면 법정갱신이 되는 거예요. 법정갱신. 전 임대차하고 똑같아. 다만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가 되는 거야.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자, 이런 경우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런 경우에는 언제나 쌍방이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해지 통고가 가능해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어, 서로가. 이거는 기간의 구애를 안 받아.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경우에 이제 토지, 건물, 공작물의 경우에는 임대인. 자,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어.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야 상대가 이제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임차인에게 기간을 주는 거고요. 반대로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했어.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1개월 후에 해지가 되는 거예요. 기간이 해지가 되고, 동산의 경우에는 이제 5일이 지나면 바로 해지가 돼요. 동산의 경우에는 5일. 자, 이렇게 법정갱신 됐을 때는 이렇고, 임대차 같은 경우 이제 존속기간이 주택임대차 2년, 그리고 상가건물 1년, 그리고 민법 임대차 20년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임대차하고 관련된 어떤 판례가 있어요. 판례를 보면 가끔가다 이게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오는데, 수험생들이 상식적으로 이럴 것이다 하는데 아닌 판례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 지문으로 잘 나와요. 자, 임대차는 토지, 그런 건물, 동산인 물건에만 한정되는 건 아는데, 자, 판례 첫 번째. 타인의 물건 임대차 할 수 있다, 없다? 타인의 물건을 내가 임대해 주는 거야. 가능해요. 언뜻 생각은 타인의 물건 매매에서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갖고 계약이 해지되지만, 타인의 물건도 내가 그 권리를 빌려와 갖고 임대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임대차 물건도 임대해 줄 수가 있는 거야.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그럼 타인의 물건도 임대가 가능하면, 임대차가 가능하면, 타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 자, 타인 소유 부동산 임대차. 자, 이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타인 물건 가능하다는데 당연히 타인 소유 부동산도 가능한 거예요. 자, 가능해. 그러면 타인 소유 물건을 매매했을 땐 해지가 가능해. 타인의 권리를
그러나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 했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이건 해지를 못해. 이걸 이유로는 해지 못하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다른 이유, 뭐 내가 원하는 그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지할 수 있지만, 뭐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타인 소유 부동산이라고 해서 아무 하자가 없어. 그러면 이것을 이유로는 해지를 하지 못한다. 자, 그리고 리스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제 빌리는 거지. 리스 자동차 같은 거 많은데, 리스에 대한 규정은, 리스 계약은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이 안 돼요. 특수한 경우라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되고, 네 번째, 이제 임대료, 임료, 임차료, 임료, 차임, 이 임료를 지불했다는 입증 책임이죠. 임료를 내가 지급을 했어. 임대인에게 놓았다는 입증 책임은 누가 지냐? 이거는 주장하는 사람. 내가 돈 줬다고 주장하는 건 누가 주장했어요? 임차인이 주장을 해. 임대인은 받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 임차인이 이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통장 입금을 하던 돈을 줬으면 헌금으로선 반드시 영수증을 받든가. 그거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전형적인 임대차에 대한 것이고, 자, 임대인의 그 수선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역시 판례로 지적이 되는데, 수선 의무. 자, 이 수선 의무는 서로 쌍방의 당사자 합의로 수선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건 가능해요. 왜 가능한데, 중요한 건 사소한 것들, 뭐 형광등이라든가 변기 카바라든가 이렇게 그런 것들, 임차인 직접 사용 수익하는 거는 임차인이 이제 큰 부담을 안 지니까 임차인이 부담을 합니다. 임대인이 그런 것까지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목적물이 파손되거나 어떤 장애가 와서 사용 수익할 수 없을 정도, 뭐 보일러,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 보일러가 고장났다든가, 그건 임차인이 빨리 주인한테 연락해서 고치든가, 주인이 네가 고치면 내가 돈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조치를 취해집니다. 그런 거는 임차인이 아무리 자기가 한다고 했어도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요. 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수선 의미가 면제되는 거는 소규모. 자, 소규모 수선은 임차인이 직접 하고 임대인이 면제가 되지만, 대규모 수선, 대규모 아니면 임대차의 본질적인 설비 부분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돼. 아무리 임차인에게 떠넘겼어도 임차인이 못한다면 임대인이 결국 자기 돈 들여서 고쳐야 된다고 아예 판례에 못 박아놨습니다. 자, 그럼 임대차의 경우에, 자, 아까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라고 하면, 자, 여기 임대를 해주고 차임이 아니라 임차료를 지급을 받았으면, 임대를 지급받았으면, 갑은 이 물건에 대해서 매매의 담보 책임하고 똑같아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처럼 임대인의 담보 책임을 집니다. 권리의 하자가 있으면, 즉 남의 물건을 빌려왔으면 끝까지 타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 주든가, 아니면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을이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고쳐주든가, 그러한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 임차인의 권리와 의미에서 일단 임차인의 권리 워낙 중요하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이 임차인의 권리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귀를 좀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차인의 권리. 어떤 권리가 있는가, 임차인에게는. 자, 임차인의 권리. 첫 번째,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차료를 지불한다는 얘기는 그 건물을 사용할 수익할 권리가 있잖아요. 바로 임차권이 있는 거예요. 임차권. 다른 말로 임차권은 그 목적 부동산 또는 동산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 두 번째, 임차권의 물권이라고 얘기했죠. 등기 절차를 협력 요구할 수 있어요. 등기 절차. 임차권 등기를 하게 임대인한테 협력해 주쇼. 협력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뭔 얘기냐? 임대차 계약서에 반대 약정이 없어야 돼. 반대. 대부분 이런 약정 안 해요. 반대 약정이 없는 경우. 즉,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임차인이 주인 보고 내가 임대차 등기할 테니까 협력해 주셔 하면 임대인은 무조건 따라줘야 돼. 이 반대 약정 안 해놨기 때문에. 이거. 자, 그리고 등기된 임차권은 거의, 자, 이제 임차권 등기를 했어요. 자, 등기된 임차권이라고 그래요. 등기된 임차권. 임차권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임차권은 없어. 사용 수익할 수는 없지만,
자,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다 됐을 때 얘기예요. 자, 사용, 수익할 권리는 없지만,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담보권전 기능이 일종의 저당권 빚으로만 권리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 임대차 계약 맺을 때 보증금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러면 그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보증금을 담보해 주는 거야. 근데 사용 수익하는 거야, 계속. 방을 안 뺀다는 얘기지. 방을 매국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결국 임대차가 만료됐을 때 임대인은 뭘 해야 된다?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고, 보증금. 자, 임차인은 뭘 해야 된다? 임차권 등기를 말소시켜줘야겠죠. 등기 말소에 협조를 해야 되고, 플러스 자기가 지금 사용하는 임대하고 있는 그 물건, 부동산이면 부동산, 동산이면 해당 물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돌려주는 겁니다. 자, 요건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담보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비용 상환 청구권. 자, 임차인이 이 건물을 임차하면서, 아니면 토지를 임차하면서 어떤 물건을 임차하는데 필요비 꼭 필요해서 쓴 거야. 어떤 유익비가 들어갔어. 건물에 큰 도움을 준 거야. 이익이 되도록. 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 비용이에요. 비용을 상환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을 해. 비용 상환 청구권. 근데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의규정이야. 임의규정. 그래서 임의규정이라 당사자 쌍방, 임대인과 임차인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계약에 넣으면 유효해. 임의규정이다. 자, 그걸 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장하면 돼요. 만약에 주인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요구했는데 안 주면 임대차가 종료한 다음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왜? 건물하고 직접 연관이 된 거냐. 건물이나 물건하고.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의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필요비 같은 경우는 필요비가 지출됐을 때는 당장 달라고 하면 되고, 유익비 같은 경우는 임대차 종료 후 6개월이고, 두 개 다 임대차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그러니까 6개월 이내라는 얘기는 방 빼기 전에 임대차 종료면 그 돈 달래라 이 얘기예요. 근데 임의규정이니까 비용 상환 청구하지 않기로 했을 때는 비용 상환 청구 못하고, 이게 발생 안 하니까 유치권도 없는 겁니다. 그때는.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이 비용 상환 청구권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는 큰 차이가 뭐냐면, 비용 상환 청구는 비용이니까 이 들어간 비용이 어떤 물건을 설치해서도 건물에 부속이 된 거야. 그 물건이. 독립성이 없다는 얘기고, 부속물만 따로 파는 거니까 이거는 독립되어 있는 거야. 독립된 물건이야. 그리고 건물에 부속이 된다 안 된다. 건물에 부속이 안 되는 경우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자, 부속물이 건물과 독립된 별개의 물건일 때 행사를 하고, 임대차 종료했을 때, 임대차 중에 자기가 써야 되잖아. 임대차 종료했을 때 이제 발생을 하는데 조건이 있어. 이거는 그냥 아무 물건이나 되는 게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로 이거 설치를 해야 돼. 임대인이 반대했는데 설치하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안 되고, 뜯어 가라 그러면 끝이야.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서 한 거야. 임대인으로부터 이 물건을 설치했을 때 임대인이 사갖고 거기다 넣어준 거야. 임대인이 사갖고 넣을 때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데 임대인이 사서 대판 거지, 또 임차인에게. 그런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성립이 됩니다. 자, 요거는 아까는 비용 상환 청구는 임의 규정인데, 요거는 임대인의 동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설치한 거니까 이거는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요 두 가지. 그래서 요때는 강행 규정이에요. 설사 계약서에 부속물 매수 청구를 포기한다 해도 임대차가 끝난 다음에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 비용 달라고 그러면 줘야 돼. 왜? 강행 규정이라. 아무리 계약서에 얘기해 소용없어. 법이 이런 걸 이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속물 매수 청구는 건물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우리 유치권 배웠잖아요. 요 두 개는 저절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부속물 자체가 임차인이 자기가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했을 때는 그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아니에요. 행사할 수가 없어. 본인이 필요해서 설치한 거야. 건물에 필요할 때 그때 이거 행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토지 임대차의 경우야. 지금 가만히 보면 필요비, 유익비, 전세권에서는 필요비는 상한 청구 못하지만 유익비는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비용 상한 청구권. 전세권하고 똑같아. 필요비만 임대차에서는 추가된 거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전세권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똑같아. 주인. 그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전세권 설정장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똑같아. 거기서 강행이죠. 이건 임의이죠. 똑같아. 자, 그럼 마지막 나누는 게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야. 지상에 물건이 있는 경우, 지상에 물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거야. 지상 건물인데 건자 뺀 거야.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뭐하고 똑같네? 지상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상권인데 이거 나오잖아. 지상물 매수 청구권. 어떤 경우에 행사하냐? 자, 이거는 토지 임대차에서만 되는 거야. 토지 임대차는 지상권하고 아까 비슷하다고 그랬고, 건물 임대차는 전세권이랑 비슷하다고 분명히 얘기해줬어요. 자, 이거는 토지 임대차에서만 나와. 건물 임대차에서는 안 남아.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 임대차를 했는데 건물을 지은 거야. 그 사람이 토지 임대차에서. 자기 건물에, 임차인 건물입니다. 자,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한 거야. 토지 임대차를 20년 했어. 20년 후에도 지상물, 건물이 남아있어. 계약갱신. 자, 갱신을 요구했어요. 갱신에 요구해서 토지 임대차 주인이, 토지 임대인이 10년 더 연장해주면 또 10년 가는 건데, 이제 그만. 내가 내 땅 내가 쓸 거야. 그러면 갱신을 했는데, 갱신을 거절한 거야, 임대인이. 그때, 거절했을 때, 그럼 지상권을 사주셔. 시가로. 똑같아. 지상권하고. 권리가요.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을 매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지. 못하는 경우 뭐냐? 2기의 차임 연체. 자, 2기의 임대를 못 내고 2년 동안 임대를 못 냈을 때는 지상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갱신 청구권도 없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없다. 왜 이렇게 지상권하고 똑같아? 왜? 똑같아. 지상권은 토지 위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야. 이건 물권이야, 물권. 자, 물권이고, 이건 등기를 한 거고, 토지 임대차는 등기하면 물권화 되지만, 이건 임대차야, 어디까지나. 그러나 토지를 사용하는 거는 지상권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 나올 수가 없죠. 다르게 나오면 법에 논리에 하자가 생기니까. 예측할 수 없는 게 나오잖아.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거 봤을 때 계약법 방문2 임대차의 의의, 존속기간, 임대인의 권리 의무, 그리고 특히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임차인의 권리에 있어서 요 비용상한 청구권, 임의규정, 요거 유치권 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강행규정, 유치권 없다. 그리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토지 임대차에서 갱신 청구했을 때 거절했을 경우 그때 하는 거고, 2기의 차임이 연체됐으면 갱신 청구권도 없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없다. 요거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